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 포항에서 얼어붙은 저수지에 들어갔던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안전에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인명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양덕동의 한 저수지. 저수지가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해 있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얼어붙은 저수지 위로 올라간 12살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학생은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약간 가 쪽은 좀 두꺼웠는데 그 안쪽에는 되게 얇아 보였어요. 예. 저도 들어갔을 때 바로 그냥 깨지더라고요. 예. 해당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가 주변이 개발된 뒤 사실상 저수지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저수지에는 구명 조끼와 구명 튜브 등 인명 구조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사고 현장에 출입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인명 구조 장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대로는 금지선을 붙이고 현수막을 들어오는 곳에 다 붙이고 안에 부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음 깨짐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3년간 13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호수나 저수지 등은 눈으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들어가선 안 되며 물에 빠졌을 경우 몸부림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려고 하다가는 얼음이 이제 더 깨지면서 더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제 얼음판 위에 팔을 벌려서 걸친 상태에서 포항 도심에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됐다가 아파트 건설 등 도시화로 수변공원이 된 저수지가 6개나 더 있어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겨울철 안타까운 소식 더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 80대 부부가 아궁이 연기에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숨졌습니다.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다 보니 농촌에선 아궁이에 불을 때 겨울을 나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도은 기자입니다. 안동시 기란면의 한 농가에서 8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로 이웃에게 발견된 건 성탄절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아내는 끝내 숨졌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가 있던 방 옆에 아궁이에서 뗀 장작 연기가 주택 바닥에 균열 사이로 새어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은 농촌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무렵,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니 집마다 굴뚝이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재래식으로 아궁이에 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떼는데 노인 혼자인 집이 대부분이어서 환풍기 설치는 고사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로 온도를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맞춰놓고 주로 돌리고 있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되게 추울 때는 군불방에 온돌방에 이제 군불을 지펴서 농촌 지역 곳곳에서는 이렇게 나무 장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궁이나 하목 보일러에 연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농가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아궁이와 안방 사이의 벽이나 바닥에 균열이 커지고 있진 않은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불완전 연소로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장작의 경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산에서 나오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체에 해로운 가스 성분이 아주 소량에 발생하지만은 유해 화학 물질 어떤 접착제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화학 물질이 섞인 그런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아궁이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도 올해 경북에서만 20건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겨울철 농촌 지역 난방기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경주시 연합회는 오늘 경주시 농협 공동쌀 조합법인 앞에서 저가 수매가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정미소에서 혼합뼈를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에 매입했는데 농협의 수매 가격이 5만 9천 원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시장 격리곡 10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현재 재고미를 해외 원조미나 사료용으로 즉각 처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올 연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이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5년 연장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연장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오는 2026년까지 면세유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1996년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올 연말에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올 한 해 경북 동해안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첫 순서입니다. 경북 동해안시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지 이규설 기자가 각 지자체별 투자 유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식어가던 포항 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부가 포항을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면서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만 7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달성해 5년치 투자를 1년 만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중 76%가 2차 전지 관련 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텅텅 비어있던 포항의 산업단지는 이제 빈 땅이 없어 날리고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포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对于不断增强华友和POSCO全球市场影响力，共同打造既有国际竞争力的新能源锂电材料产业链，具有重大而深远的意义。 경주와 울진에서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연구하는 SMR 국가산단,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넣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은 오는 2035년이 되면 65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벤처기업들도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지역의 투자와 관심에 화답했습니다. 포항기업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기업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포항에 그러한 그래핀 산업의 메카, 그래핀 밸리가 생기는 것을 좀 꿈꾸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혁신적인 앱들을 쏟아내며 애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는 분명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지만 절대 안주해선 안 됩니다. 투자를 환영하는 축하 연주와 목표 달성 후 내지르는 청년들의 함성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시민 2,600명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2023년 포항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포항 지진 위자료 지급 판결, 포항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발돋움 등이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확정을 비롯해서 포항 수서행 SRT 운행 등 지역 현안들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도로 침하로 차량 통행을 통제했던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의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한 개 차선만 일부 개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5톤 이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대형 화물차는 동빈 큰다리 방향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 위판장 앞 노후교량의 내부 상판이 부식돼 도로가 침하된 것을 확인하고 노후교량 철거 후 새 교량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세계유산과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탐방 거점센터는 국립경주박물관 인근 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19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2층 규모로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컨텐츠 기획과 건축 계획 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2023년 문화유산 분야 우수시군 평가에서 영덕 월월이 청청 보존회가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존회는 2009년 영덕 월월이 청청이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는 역할을 하는 등 창립 이후 20여 년간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민속박물관 초청 공연과 타 지역 무형문화재와의 교류 공연, 창작극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상주시청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용도 지역 지구 등에 대한 결정 권한 위임 제도 개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법 개정 등 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은 2달마다 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결해서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스틸러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끌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김기동 전 감독에게 오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김기동 감독을 영원한 포항맨으로 기억하겠다고 말했고 김 전 감독은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포항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 수석 코치, 감독을 역임했으며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FA컵 우승컵을 차지하며 축구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뇌경색 환자가 4년 사이 5%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뇌경색 환자는 2018년 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1천여 명으로 4년 사이 5.1% 늘었습니다. 경북은 2018년 3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4.8% 늘었습니다. 뇌경색은 뇌와 신경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